안녕하세요. 아이와 소통하는 공부법, 칭찬 공부법 전문가 황윤입니다. 공부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공부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지고 찢어지고 상처 입은 관계를 다시 공부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공부법입니다. 공부 싫어하는 아이를 공부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공부법입니다. 공부 좋아하면 성적은 오르거든요.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놓았어요. 우리의 사고방식까지도 바꿔놓았어요. 코로나 이전의 사고방식은요,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목적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예요. 좋은 대학만 합격하면 좋은 직장 구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좋은 대학이 소위 명문대라 할지라도 좋은 직장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설령 좋은 직장에 입사해도 직장이 내 노후까지 평생 책임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공부를 하려면 부모가 공부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공부 문맹에서 벗어나야 돼요. 공부를 점수나 등수로만 여기면요, 이득이 되는 공부보다 손해나는 공부를 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16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요, 엄청난 양의 지식을 배워요. 이 지식이 사회에 나오면 돈으로 창출되는 귀한 자산이거든요.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졸업 후에 이미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지식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부자 공부예요.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현실을 생각하면 그래도 성적이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서요, 지식을 쌓는 공부는 성적과 관계없는 공부라고 오해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요, 주식 투자도요, 매일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지만 1년 전체의 주가를 놓고 보면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비록 어떤 경우에 1년 내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보면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공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실력은 계속 향상하고 있어요. 매일 공부하기 때문에 지식이 쌓이거든요. 공부는 12년, 16년 하는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를 단기 투자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아이와 다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일희일비 하듯이 부모가 우리 아이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일희일비 하게 되면 12년을 꾸준히 기분 좋게 도와주지 못하고 부모가 먼저 도중에 공부를 포기하게 돼요. 부모 잘못이에요. 우리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자, 장기 투자를 하려면요, 내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그 기업의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죠.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12년, 16년간 공부로 투자해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공부 잘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믿어도 돼요. 그럼 선생님, 부모인 제가 우리 아이 공부를 위해서 12년, 16년간 뭘 투자한 거예요?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인강시키고, 줌 강의시키고, 이런 일이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일은 배우는 공부 연장선이라 자기 공부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기업이요,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거는 돈이지요. 어떤 기업 경영을 위한 조언이나 또는 가르침이 아닐 거예요. 그죠? 아이들도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전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쉼이에요.
맛있는 밥이에요. 따뜻한 밥이에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엄청 배고프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말 칭찬이에요. 집에 와서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말 들으면서 쉬고 나면 비로소 자기 공부, 숙제든 복습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이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매일 아이에게 밥 해주는 일이 공부를 위한 투자라는 말이네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럼요. 간단하고 말고요. 밥 해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기분 좋음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부모가 밥 해주는 일과 공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몰라요. 배우는 공부와 익히는 공부의 성격이 다르듯이 선생님 역할과 엄마 역할이 달라요. 안타까운 거는 부모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이 공부 문맹이에요.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엄마 역할과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다른지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일하는 장소도요, 엄마와 선생님은 다르지요. 엄마는 가정에서 일하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일하고. 그럼 가정의 특징이 뭔가? 공부할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곳.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밥 먹는 곳, 쉬는 곳이에요. 가정은요, 밥 먹고 쉬는 곳이에요. 그러나 학교는 규율과 강제성을 가지고 공부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가정과 학교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마치 학교처럼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서도 긴장해야 되고 집에 와서도 긴장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가장 완전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화장실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학교는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공부를 하는 곳이고, 가정은 익히는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자, 배우는 공부는 선생님이 도와주지만 익히는 공부는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부모의 역할이 뭔가? 엄마, 아빠는 밥 챙겨주는 사람. 이 세상에서요, 우리 아이를 무료로 10년, 20년, 30년, 삼시세끼 밥 챙겨주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이것이 부모의 위대함이고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윤여정 배우가 수상소감에서 내 새끼 둘 밥 먹이려고, 삼시세끼 밥 먹이려고 교육시키려고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도요, 우리 부모들도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 밥 먹이려고 열심히 일해요. 자, 부모가 밥을 못 챙겨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주어서 밥 먹게 하고, 부모를 떠나서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밥값을 보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우리 아이를 열심히 밥을 먹여주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이고 아이를 잘 키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의 역할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부모처럼 밥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어도 밥 챙겨주지는 않아요. 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은 교과목을 가르치고요, 틀린 곳을 찾아서 알려주고 바꿔주고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는요, 내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으니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엄마의 역할과 선생님 역할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유난히 가정교육에서는 바꾸고 고쳐주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더 중요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면 아이에게 끊임없이 지적하는 말을 쓰게 돼요. 왜? 고치려고. 예를 들면요, 가르치는 것과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우리 아이가 지각을 잘해. 가르치고 바꾸려고 하는 엄마는요, 아침에 애를 깨울 때부터 화를 내요. 이놈아, 지금 안 일어나면 너 오늘 또 지각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빨리 좀 해라, 제대로 좀 해라, 너 늦는다, 이렇게 말로 아이를 들들 볶아서 빨리 학교 가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나 도와주는 엄마가 되면요,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에도 부드럽게 깨워요.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안 일어나면 늦을 건데. 아이가 일어나요. 엄마 밥 준비해 놨으니까 밥 먹어. 엄마가 뭐 도와줄까? 생수 네 가방에 넣어줬다. 또 할 거 뭐 있어? 엄마 교복 좀 해주고요. 신발도 뭐 내주고요. 엄마 엘리베이터 좀 눌러주고요. 오이야, 오이야. 엄마가 해줄게. 이래서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엄마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시간에 맞춰서 기분 좋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엄마는 아이를 기분 좋게 하면서 아이가 지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지만, 가르치고 바꾸려는 엄마는 화를 내면서 아이로 하여금 지각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고쳐지지 않아요. 왜? 엄마 역할이 선생님 역할로 바뀌면 효과가 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해 가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의 아빠의 역할과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계속해서 부자의 공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